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입니다. 오늘은 4월 블랙 저널을 셋업해 볼까 합니다. 3월은 셋업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기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고 2월은 일단 간단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고 원래 제가 하고 있는 일기 리뷰만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 멘탈이 거의 나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여주면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서 블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물론 셋업을 하지 못했긴 했는데 4월 셋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록을 하는 목적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의 지금 상태는 뭐랄까, 자꾸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자기 의심과 자기 비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가 이 블랙 저널을 셋업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같이 해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약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기록을 통해 나를 찾아간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는 하는데 문제가 이 기록을 펼쳐보면 지금 나의 상태가, 저의 상태가 너무 잘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쓰고 싶지 않고 펼쳐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는지, 같이 한번 기록을 해보자 하는 게 맞는지 모순이자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일단 있었고 말하면서 셋업하는 게 지금도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다 보면 뭐랄까요? 여러분한테 저의 신세 한탄을 할 것 같은 한번 입이 터져버리면 사람이 참 그래요. 다다다 하게 된단 말이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라든지 저의 이 상황들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제가 일기 쓰는 이유는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약간 만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말을 하면서 풀리는 게 있기는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의 얘기를 이만큼 들어줬으니 나의 얘기도 이만큼 들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고 하다 보면 기분이 나아진다기보다는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스노트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감정 쓰레기통을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한테 하지 않기 위해서 데스노트를 쓰고 있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한테 저의 감정을 쏟아붓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도 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영상에 하고 있는 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걸 어떤 감정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힘듦을 한 스푼 더 얻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셋업을 하고 어떤 점이 잘 맞았고 어떤 점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셋업만 올리는 건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2월이랑 그렇게 따지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다. 네, 그렇습니다. 커버가 아닌 한 줄 가계부 먼저 셋업하고 있는 이유는 모르고 커버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이 한 줄 가계부 먼저 제가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를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만들지 않고 한 줄 가계부 페이지 먼저 셋업해주고 있습니다. 셋업에 사용하는 이 펜은 사라사 마콘이라는 펜이고 저는 0.4 촉을 좋아해서 이 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광펜에 강한 잉크를 채택하고 있고 그림 그릴 때도 저는 종종 쓰고 있습니다. 종이를 많이 타지도 않고 여기저기 사용하기가 좋아요. 색깔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나오고 있고 저는 검은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리필을 쟁여놓고 사용하는 펜 중에 하나입니다. 4월달은 30일까지 있더라고요. 나는 이 숫자 쓰는 게 번거롭다 하시면 요즘에는 숫자 스티커라든지 달력 마스킹 테이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쓰는 행위가 어렵지 않고 귀찮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아니라 소모죠.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스티커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전한 무지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도트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삐뚤빼뚤하기는 해도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밑그림은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성 색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면 아마 지우개로 지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필을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 색연필은 단종 이슈가 있었죠.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블로그에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색깔을 보이면 사고 있다. 그게 벌써 1년이 아니라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애니메이션 색연필은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글씨는 캘리그라피 펜이고 저는 3500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3500은 2.0, 3.5 그리고 팁이 납작합니다. 동글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2월달과 똑같이 이달의 소비. 이쪽은 매일매일 소비한 총합을 적어주고 여기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소비라든지 가장 크게 했던 지출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책, 음악, 새로 알게 된 음악이라든지 자주 듣는 음악, 그리고 읽은 책을 적습니다. 탑5는 해당하는 달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적습니다. 다음은 일기 리뷰인데 일단 이 일기 리뷰를 이번에는 간단 버전이라고 해서 한 달에 5번에서 7번만 쓴다고 그때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제 지금 상태가 일기를 매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물론 안 쓰는 날도 있습니다. 일기 리뷰도 따로 노트에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것 또한 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옮길 때 지금 저의 에너지가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줄을 블랙 저널로 옮기지 않고 제가 남기고 싶은 그런 일만 옮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쓰지 않습니다. 4월이라는 걸 알 수 있게까지만 쓸 예정이에요. 그리고 일기 리뷰 트래커 간단 버전이라고 썼는데 만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날짜 일기 리뷰만 이 안에 넣겠다. 이걸 매일매일 해주는 게 더 저를 위해서는 나을 것 같기는 하는데 제가 앞에서 그랬죠. 자꾸 도망치고 싶어진다고 회피하고 싶다고 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여기에 너무 부담을 주면 기록하는 것에 너무 부담을 주면 제가 또 이걸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년형으로 하기로 합니다. 끝. 이 부분은 너무 부정적이지 않는다 하면 한번 5월 블랙 저널 셋업할 때 보여드릴게요. 2월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부정적이에요. 다음은 주간 키워드 계속해서 2.0 부분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주간 키워드는 만년형으로 하지 않았고 5주를 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앞에서 꾸며주지 못한 커버를 여기에 꾸며주려고 합니다. 풀을 사야겠군. 쉬어가는 페이지 느낌으로. 한글로 4월이라고 적어봅시다. 4월 벚꽃 계절. 짠! 여러분, 이게 있었네요. 마스킹 테이프인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이렇게 꽃잎을 떼울 수 있어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기 제품이라서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꽃잎이 날리는 것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꽃송이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예쁜 꽃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 괜찮네. 나쁘지 않아. 만족스럽군요. 그리고 여기는 일상지수. 지금 많이 구겨졌는데 모르고 이걸 넣을 파일을 챙겨갔어야 됐는데 모르고 안 챙겨가서 그냥 가방에 넣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번에는 만년형으로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나름 고민하고 쓴 문구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친구에게 건네는 그런 말투? 처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아서 만년형으로 뽑아놓고 써보려고 해요. 저는 인쇄할 때 페이지 맞춤으로 해서 뽑거든요. 그리고 자를 때는 그냥 눈대중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지 않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여기 이렇게 선을 맞춰서 이만큼 남겨두고 자르면 크기가 똑같아지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높이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서 겹쳐서 한번 잘라볼게요. 자를 때는 고정을 하고 잘라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반듯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괜찮군. 이럴 수가. 왜? 너무? 아니 이게 너무 많이 뺐어. 일상지수도 이게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왜 그랬지? 이게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잘 붙였으니까 이대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마음챙김 트래커도 사실 하고 싶기는 했는데 지금 저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마음챙김 이 트래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번 달에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앞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4월 블랙 저널은 한 줄 가계부 안에 그러네. 여러분 제가 하이라이트라는 글씨를 쓰지 않았군요. 그쵸? 다시. 한 줄 가계부와 하이라이트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일기 리뷰, 만년형 모든 줄을 다 리뷰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일기 리뷰를 하고 싶은 날만 하기로 합니다. 총 14일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주간 키워드 그리고 커버. 나쁘지 않죠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도 꽤 괜찮죠? 그 다음 일상지수. 여러분 혹시 일상지수를 기록하실 때 2월은 28일까지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가로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하면 조금 더 가까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28일 중에 18일 하필 또 그러네. 28일 중에 잘 실행한 날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쾌적한 옷을 저의 몸에 부담 없는
옷과 신발을 신은 그런 일수를 체크를 해준 건데요. 여기 보면 이 18일 안에는 X를 제외한 그리고 기록하지 못한 날도 저는 X라고 생각을 하고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록을 하지 못했으니까 식으로 해야겠다. 28일 중에 14일 기록하지 않은 날은 X라고 가정을 하고 세모는 5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일을 나를 위해 과식이나 결식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써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를 보면 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쓰레기 재활용을 미루지 않고 정리했나요? 설거지를 그때까지는 아니어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에 했는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8일 중에 11일은 쓰레기나 재활용을 미루지 않고 물론 분리수거를 잘 해서 집에 놔둘 수는 있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 어느 정도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분리수거한 그 양이 점점점 많아져서 나의 생활 공간이 좁아지는 상태 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집 안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다고 해도 쓰레기 자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그걸 쌓이지 않게 한 날이 28일 중에 11일이라는 얘기고 여기 수면을 보면 28일 중에 4일 제 시간에 자고 일어났나요? 라고 여기 써있기는 하는데 저는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을 자야 다음날 지장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6시간이 아닌 뭐 5시간에서 4시간을 잔다거나 밤을 꼴딱 새거나 한 날은 이렇게 X로 일단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잠은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났어요. 눈은 떠 있지만 막상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한 날은 세모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쓸 때는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생각을 하고 넣어준 거예요. 감각.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감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식주, 수면을 다 포함한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나의 몸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지금 정신 상태를 다 포함을 해서 체크를 한 거예요. 몸만 편하다고 해서 동그라미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 그러다 보니 X가 더 많죠. 그리고 여기 내용은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쓴 부분이라서 많이 정제를 시켜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같이 한번 보면 잘 보이실까요? 일단 의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난 왜 워킹화가 불편할까? 일할 때 신는 그런 워킹화 같은 걸 얘기하겠죠. 신발, 편안함보다는 아직까지도 옷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곤 한다 라고 써놨죠. 나의 몸에 맞는 내 몸이 쾌적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옷과 신발을 신은 날이 18일인데 그렇지 않은 날은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여기다 같이 써주면 더 좋겠죠. 다음에는 옷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더 맞는 그런 옷과 신발을 착용하겠다라든지. 그런데 저는 아직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정제를 시켜서 부모님이 반찬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결식을 많이 하지 않았던 이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부모님의 덕분이었다라는 걸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분리해 놓은 그런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이걸 내가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바쁘면 밖으로 나가서 버리는 것이 힘들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바쁨을 넘어서 사실상 제 상태가 이걸 들고 나가는 것까지의 이 행동 자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분리만 겨우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리를 해놨다고 해서 정말 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냥 이것만 단적으로 놓고 보면 했다고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일기 리뷰라든지 이런 주간 키워드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사실적으로 쓰지 못했는데 분리해 놓은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X인 날이 더 많게 된 그런 것들을, 그런 이유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면, 여기도 보면 블로그에는 이미 옮긴 거니까 불안함의 결과, 채용 취소의 결과, 밤을 새거나 계속 자거나 라고 이렇게 써놨었죠. 이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사실 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어느 부분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게 너무 힘들다든지 잠을 자는 것이 힘들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감각이랑 이어집니다. 문득문득 불안의 공포가 몰려온다. 제가 회피하고 싶다고 했었죠. 자꾸 도망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약간 이렇게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세세하게 적지 못한 이유는 아무리 정제를 시켜도 보면 사실적으로 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공개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정제를 시켜도 특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게 썼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상지수까지 끝났습니다.